네,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튀르키예 관련 기사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지금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우리 아이를 구했어요라는 제목의 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날에만 5명을 구출했고 시신도 여러 구 수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튀르키예 측은 구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했고요. 우리도 특전사 등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탐색 구조 전문가들로 구호대를 편성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 측은 현지 구조 활동 상황을 보면서 추가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구조 소식이 기다려지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사흘 만에 현장을 찾았는데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지진은 대비할 수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큰 영향력을 갖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발언 이후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 국민들은 20여 년 이상 징수한 지진세가 제대로 사용된 건지 묻고 있었는데요. 이 지진세는 1999년 17,000여 명이 사망한 서북부 대지진 이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지진세율을 33%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지진세로 지금까지 880억 리라, 우리 돈으로 5조 9천억 원 정도 거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SNS를 통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후에 일부 서비스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는데요. SNS는 실종된 사람을 찾는 생명줄 역할을 한다면서 조속한 복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감싸는 정부의 대처가 분명히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SNS에서도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페네르바체에서 활동을 했던 두 선수죠. 김민재 선수, 김연경 선수도 마음을 같이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본인 SNS에 튀르키예 국기와 함께 Pray for 튀르키예라는 문구를 올렸고요. 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또 김연경 선수 역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SNS에 지원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요. 기부금을 보내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두 선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게시물인데 그런가 하면 전국에서 나누는 온정이 지금 인천공항에도 쌓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담요나 목도리, 기저귀 등 전국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들이 200여 개 박스에 담겨서 현지로 운송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성금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 신문에는 튀르키예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 기부자의 사연이 소개돼 있었는데요. 78살 오수업 씨의 사연입니다. 6살이던 1951년 피란 중에 가족들과 떨어진 뒤 튀르키예군이 발견해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번 지진 소식을 듣고는 이번에는 자신이 튀르키예를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튀르키예 얘기할 때 흔히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의 나라의 따뜻함이 튀르키예 국민들의 그 상처를 좀 어루만져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찰풍선 관련 기사네요. 미국이 발표를 했었는데 상당수의 국가에서 정찰풍선이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왼쪽은 얼마 전에 미국 상공에 뜬 중국의 정찰풍선 모습이고 오른쪽이요. 지난 2020년 6월입니다. 일본 센다이시 상공에서 찍힌 풍선의 모습입니다. 예. 미 국무부는 중국이 이렇게 일본과 또 인도, 타이완, 필리핀 등 40개국 이상의 정찰 풍선을 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리핑 내용에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는데요. 한국이나 북한에서도 발견됐느냐라는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대화는 동맹국들과 비공개로 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해당 풍선들은 기상 관측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러한 발언이 이제 반중 동맹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알리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40개국 주미 대사관 인사 150여 명을 불러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기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국의 정찰 활동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겠고요. 또 중국에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제 기사인데요. 가계대출이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4조 6천억 원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설 명절을 맞아서 상여금을 받은 분들 많을 텐데요.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이 상여금을 사용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 받게 되면 뭐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 뭐 소고기 먹으러 가자 네.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하곤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빚을 갚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더 많이 내기보다는 더 미리 갚아놓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도 챗 GPT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 구글에서 이제 바드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챗 GPT는 2021년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만들어낸다면 이 바드는 최신 정보까지 종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드의 공개 행사에서 나온 영상 자료를 보면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한 설명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계 외부의 행성을 최초로 찍었다라는 답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과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사람들은 실망을 했고요. 이 실망감은 주가로도 반영이 됐는데 이날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가 7.68% 급락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챗봇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챗 GPT가 소설이나 에세이도 잘 쓴다라고 알려지다 보니까 네. 어떤 사용자들은 뭐 음란 소설을 써달라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챗 GPT 이미 학습이 좀 돼 있죠. 부적절한 콘텐츠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음란 소설 대신에 조금 우회적인 표현으로 다시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듯 챗봇의 음란 표현 또 혐오 표현 논란은 늘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부적절한 대화를 일부 차단한다고 하지만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AI 특성상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빈틈을 노리는 게 바로 챗봇 가스라이팅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인공지능 발전 속도에 견져서 윤리적인 논의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활용 윤리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성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AI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반드시 고민돼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